네, 안녕하세요. 심효진입니다. 9월의 마지막 날이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도 불고 바이러스도 창궐이고 여러 가지 환경이 점점 나빠지고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도 많이 나는데요. 9월이 가기 전에 어 오늘 제가 드리는 강의 잘들 들으시고 아직 청정기가 없으시다면 9월이 가기 전에 좋은 청정기 꼭 구매하시기를 바랍니다. 음 이 뉴스는 지난주에 나온 뉴스인데요. 가장 최근에 따끈따끈한 뉴스죠.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대기 오염으로 인해 매년 전 세계적으로 700만 명이 사망하고 있다며 대기질 가이드라인을 강화했습니다. WHO는 강화된 기준을 준수한다면 사망자의 80%가량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영규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화석연료 사용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강화된 대기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WHO는 오염물질 가운데 특히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관한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폐 깊숙이 침투해 혈류 속으로 들어가 폐렴과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 뇌졸중과 암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기오염은 코로나19의 감염으로 인한 위험도 높일 수 있습니다. There is nothing more essential for life than air. And yet, 여기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 사무총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생명의 공기보다 더 필수적인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뉴트리라이트도 혹시 드신다면, 좋은 정수기로 좋은 물도 드신다면, 좋은 화장품으로 피부도 케어하신다면, 그리고 좋은 샴푸로 헤어도 케어하신다면 전체 생명을 주관하는 가장 우리 몸의 건강의 기본은 공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잘 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말은 너무 평범한 말이라서 저희가 토를 달 수 없고 그다음에 이해하기 어려운 말도 아니거든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건강해지려고 운동도 하시고 좋은 것도 드시고 좋은 물도 마시고 하시지만 정말 공기가 매일매일 숨쉬는 호흡하는 공기가 좋지 않다면 내 생명이나 내 건강을 위협하는 물질이라면 사실 건강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무총장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우리 생명이 공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 음료수를 마시는 게 하루에 3kg고요. 음식도 3kg인데 하루에 가장 많이 마시는 게 20에서 25kg 공기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지금 들으시는 소비자분들께서도 '내가 먹는 게 하루에 공기가 25kg이나 됐어.'라는 거를 한번 자각하셔서 온 가족이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어떤 공기로 가장 많이 마시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청정기가 온 세상이 다 더러운데 '우리 집에 놓는 청정기가 뭐 그렇게 의미가 있겠어?'라는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세상에서 제일 공기가 더럽고 세균이나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머무는 곳이 여기 보시면 아이러니하게도 1 등이 주택이에요.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로 보통 실내에서 머무는 시간, 잠자는 시간을 빼고는 잠자는 시간 플러스 저희가 시장을 보는 것도 요새는 노천 시장에 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이마트에 가시거나 홈플러스에 가시거나 아이들 학교를 가도 그렇고 친구를 만나도 어딘가 들어가시잖아요. 공원에서 앉아 계시거나 밖에서 막 운동을 하시거나 이런 시간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린가 어딘가 늘 실내에 있다는 거죠. 실내에 있는 시간이 거의 24 시간 중에 22 시간은 넘는대요. 통계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실내에 존재하는 먼지, 실내에 존재하는 건강의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셨으면 좋을 것 같고 조금 이따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지만 더 중요한 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단위 호흡량이 높다는 거죠. 똑같이 숨을 쉬어도 마시는 공기량이 훨씬 많은 거예요. 보통 우리가 한 유치원에서 초등학생 정도의 남자아이들의 생활 반경, 생활 행태를 보시면 일단 걷지 않거든요. 그리고 항상 무언가 말을 할 때 숨을 굉장히 빠르게 쉬어요, 아이들도 그렇고. 그래서 어른보다 킬로그램당 호흡량이 5 배나 더 많기 때문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신진대사를 망칠 확률이 훨씬 높고요. 뇌나 신체의 모든 부분에 오염 물질이 도달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단위 호흡량이 높다, 단위 호흡량이 5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맞아, 걔네 다 뛰어다녀 이렇게 친구들도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건 뭐냐면 몸속에 있는 세포의 기능을 망칠 수 있는 확률이 5배나 더 높다는 거죠.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게 하려고 어머니들이 엄청나게 무진장 많은 노력들을 하시잖아요. 좋은 거, 뭐 두뇌 음식 좋은 거 먹이시고, 좋은 비타민 먹고, 막, 한 질에 몇백만 원씩 하는 뭐 문학전지 들여놓으시고, 뭐, 한 달에 몇십만 원씩 하는 좋은 선생님 두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세포와 세포 간에 좋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세포의 정보 전달 능력이 떨어진다면, 세포가 정말 술 마신 것처럼 꽐라가 되는 거죠. 그래갖고 세포가 망가지면, 아무리 좋은 모든 환경이 그 아이를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키울 수 없다는 거죠. 뇌 기능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비단 영어 점수가 몇 점이냐 수학 점수가 몇 점이냐 하는 뇌 기능의 어떤 일부적인 학습 기능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뇌라는 건 저희 몸 전체의 메인 컴퓨터이기 때문에 점점 자라면서 야 성장 호르몬을 보내. 친구가 너한테 이렇게 화를 내면 주먹이 나가야 돼. 좋은 대화를 하도록 해. 친구를 칭찬해봐. 감정적인 요소라든가 효소를 보내는 활동이라든가 호르몬을 조절하는 활동이라든가 뼈를 키운다든가 뭐 음식물을 먹을 때 적당하게 침이 나온다든가 몸 안에 있는 모든 기능을 정상화하고 건강하게 하는 게 뇌 기능인데 이 뇌로도 어떤 수분이나 공기를 통해서 신진대사를 망칠 수 있는 화학 물질이 굉장히 많이 유입된다는 거죠. 오늘은 특히 좀 비디오가 많아요. 여러 가지 동영상을 많이 볼 건데, 동영상을 그냥 편안하게 뭔가 이렇게 막, 뭐, 정보를 흡수해야 돼. 막 이렇게 보시지 말고, 그냥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 보시듯이 편안하게 쭉 동영상을 따라오시다 보면, 정말 숨 쉬는 게 너무 중요하고, 좋은 공기로 숨을 쉴 수 없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자료인데요. 이거는 굉장히 모든 분들이 꼭 머릿속에 익히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폐해를 잘 모르시는 분이 많아서 잠깐 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여름 한 신축 아파트에서 마루 바닥 공사가 한창이었다. 그런데 마루를 까는데 엄청난 양의 접착제가 사용되고 있었다. 화학약품 냄새도 진동했다. 괜찮으세요? 그나마 이거는 좀 냄새 들려는 거잖아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인테리어를 항상 하실 때요. 친환경으로 한다고 하시잖아요. 물론 친환경 나무를 사용하시고 친환경 뭐 면이 가득한 벽지를 사용하시고 친환경 시멘트를 활용하시고 뭐 접착제를 활용하시고 다 하실 수 있으시지만 근본적으로 집의 뼈대를 만드는 거, 집에 어떤 장치라고 붙이고 박고 접합하고 뭐 이런 모든 기능에는 휘발성 석유 화학 물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하루 중에 22시간을 실내에 있는데 저기서 나오는 모든 그 냄새에 관련된 오염 물질을 다 그냥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 왜 그렇게 만드냐 가공하게 하면 되면 쉽게 또 제품을 만들 수가 있고요. 사용하기도 쉽고 편리하고 이러니까 점차적으로 화학약품의 사용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용하기 쉽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우리 집 마루에 굉장히 비싼 돈을 들인 진짜 나무를 사용한 마루 나무를 까셨잖아요. 근데 거기 화학 물질이 들어가지 않아서 코팅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뭐 좀 아이들이 물을 엎지른다거나 뭐 좀 밥을 먹으면서 기름이 튄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면 뭐 불과 몇 개월 몇 년 안에 마루가 여기저기 썩게 되겠죠.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재질의 집 안에서도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가공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들어보세요. 무늬목은 아예 포르말데히드 수용액인 푸르말린으로 소독한 후 출고된다. 곰팡이 균이 있는 거야. 이것 때문에 미리 호르마린을 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왜 호르마린을 팔렸냐? 정부에서도 말 않고, 쓰는 사람도 말 않고, 판매도 말 않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규제가 없습니다. 규제가 없고 기준도 없어요. 예를 들면 지하철 안에서 망가지는 대기 오염에 대한 거는 교통부고요. 학교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새 학교, 여러 가지 뭐 환기구 그런 데서 나오는 대기 오염에 대한 거는 교육부고요. 그다음에 뭐 일반적인 마트나 그런 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나쁜 공기는
환경부거든요. 그런 식으로 담당 부서가 다 다르고 기준도 다 달라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각자 자기가 알아서 자기 건강에 맞는 공기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케어해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국가 차원에서 전혀 이루어지는 일은 아닌데 어느 때보다도 우리나라는 공기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또 이거는 그 집을 아예 지을 때 그 골조나 그 어떤 그 석고보드나 기본적인 자재에서 라돈이 나오는 거에 대한 얘기인데요. 보시면 이분은 폐암에 걸리신 분이세요. 폐암에 걸리셔서 담배를 한 가지도 피운 적이 없는데 나는 왜 폐암에 걸렸을까? 이제 곧 죽는다. 뭐 애들이랑 뭐 슬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시는데 이 사람은 왜 암에 걸렸을까? 보시면 아까 그 욕실에서 호흡을 통해 나오는 폐로 들어간 라돈은 라돈이거든요. 끊임없이 방사선을 방출합니다. 그 방사선이 폐세포를 공격해 암을 유발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집들과 마찬가지로 아이방 역시 벽지 아래 석고보드가 마감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편으로는 철근 콘크리트가 뼈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철근 콘크리트 나왔고요. 철근 콘크리트, 그다음에 석고보드 나왔잖아요. 이거는 제가 인테리어 용품이 아니에요.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고 그냥 집에 다 들어가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제 여기 석고보드 하나를 시료로 채취한 거죠. 채취해가지고 검사를 해봤더니 테스트를 한 거죠. 그런데 이번 검사 결과는 전문가도 놀랄 정도입니다. (17층이니까) 주변 토양에 영향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좀 라돈 농도가 많이 검출이 돼가지고. 가로 세로 50cm. 그래서 저희가 이만큼의 석고보드에서 데이터는 과연 라돈이 얼마나 나왔다는 걸까? 48시간 동안 측정된 최고 농도는 무려 7.13 피코큐리입니다. 충격적인데요. 그렇게 많은 양이 방출이 되고 있고 그곳에서 저희가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들으셨죠? 그냥 48시간이고요. 굉장히 적은 양의 시료거든요.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라돈 양이 나온 거죠. 저희 청정기가 라돈을 걸르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라돈 가스 자체를 걸르진 않아요. 근데 그게 왜 라돈을 걸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냐 하면 라돈은 라돈 자체에 입자가 떠다니지 않아요. 뭔가 매질이 있는 거예요. 미세먼지에 달라붙거나 비만에 달라붙거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먼지에 달라붙거나 이런 식으로 라돈을 움직이는 매질이 있어요. 근데 저희 집진 필터가 그 매질을 걸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라돈을 걸른다가 아니라 라돈 부산물, 라돈 입자를 걸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몸속으로 들어간 라돈 입자를 굉장히 많은 양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시멘트, 그다음에 골조, 그다음에 석고보드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여기 보시면 그 시멘트, 대한민국 쓰레기 시멘트의 비밀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시멘트가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기 전에는 그 시멘트에 어떤 쓰레기가 제일 많이 들어가냐면 병원이나 일반 건축장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제일 많이 들어갔어요. 병원의 쓰레기라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피, 고름, 뭐 환자의 뭐 토사물, 뭐 그 여러 가지 약물, 뭐 솜 이런 여러 가지 뭐 의사가 뭐 막 피가 튀겨서 수술했던 망가운 뭐 기타 등등 있잖아요. 그런 쓰레기를 다 소각해서 시멘트에 같이 섞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후쿠시마에서 원전 사고가 있은 이후부터는 그 원전 사고에 있는 쓰레기를 굉장히 싼 비용으로 일본이 저희 나라에 수출했어요. 그래서 그 쓰레기를 다 받아서 어떻게 했냐. 다 가공을 해가지고 시멘트와 같이 섞어서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토피, 암 유발을 하는 중금속이 기본벅돼 있다. 육각 크롬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더블리스 안에
크롬 얘기가 나오면 그럼 상가 크롬 뭐 유가 크롬 뭐냐. 더블릭스에 있는 크롬은 분자 구조가 달라서 먹는 영양소에 해당하는 삼가 크롬인 거고요. 아토피나 암을 유발하는 중금속에 해당하는 입자는 유가 크롬이에요. 그래서 그 크롬이 이 크롬이냐, 크롬인 듯 크롬 아닌 크롬 같은 크롬이 아니고 크롬이 다르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왜냐면 저희 소비자가 물어보셔가지고 청정기 설명하다가 너네는 왜 중금속을 먹어? 이렇게 나와서 한참 웃었던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집 안에 그냥 머물고 있는 집 안에 이미 재질 자체가 굉장히 우리의 호흡기를 굉장히 망치는 거의 이 정도면 그냥 공포죠, 공포. 그래서 그런 재질 같은 것도 굉장히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왜 안 넘어갈까요? 그래서 이때까지 그 공기 중에 어떤 가스, 기체화 형식으로 된 오염 물질에 대한 거는 그 명칭을 정확하게 아시는 게 좋고 우리 집 안에 대체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얼마만큼 오픈이 되어 있느냐를 정리해 놓은 건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소비자, 제가 만약에 청정기를 구매했으면 굉장히 생각나는 사람이 많잖아요. 뭐 우리 언니네 집은 애가 아토피고 뭐 우리 엄마네 집은 엄마가 천식이시고 이런 다 생각나는데 같이 쓰고 싶잖아요. 그럴 때 말씀하실 때 항상 그 뭔가 나쁜 게 나온대 막 그 나쁜 그런 게 나오는데 기체로 막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 병명이나 이 도표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면 좀 집안에 있는 오염 물질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포름알데히드나 아세트알데히드, 아세톤, 중금속, 라돈. 라돈은 아까 라돈 부유물에 대한 얘기 드렸고 톨루엔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유명한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기 때문에 주로 이런 건 다 어디에 존재하냐, 뭐 의류나 생활, 거의 저희 집 안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청정기를 꼭 사용하셔야만 희석시키고 없앨 수 있어요. 간혹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이고 밖에 나가서 뭐 안 좋은 거 다 마시는데 이마트도 가고 카페도 가고 다 안 좋은 거 마시는데 우리 집에 코이 없어. 집에서 잠만 자. 막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100개라는 오염물질을 먹었을 때 병이 걸린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24시간 동안 누구는 10개씩 먹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24시간 동안 1개씩 먹는 사람이 있거든요. 오염 물질 자체의 양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1개씩 드시면 뭐 100개를 먹어야 되니까 100일 후에 병이 걸리겠지만 하루에 10개씩 드시면 열흘 후에 병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을 얼마만큼 많이 희석해서 가능한 덜 내 몸에 쌓이게 하느냐가 청정기를 쓰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그 생활 환경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가스 오염 물질을 보셨잖아요. 사실은 저희가 자고 있는 저 새로 박은 붙박이장에서도 저렇게 포름알데히드가 숨을 쉬는 중간에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그 가스 형태의 오염 물질이 아이가 호흡을 하면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혈류를 타고 뇌, 그다음에 호르몬 관계 세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이가 저렇게 아토피가 걸리기도 하고 피부에 발진이 나기도 하고 숨을 쉬면서 휴가 갔다 왔더니 몰모트가 다 죽기도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청정기를 써야 하는 이유는 여기 요 이시가와 사토시 일본 병원 소장님이 하신 말씀처럼 아주 작은 양을 매일 먹어요. 아주 작은 양을 매일 먹는데 누구는 그게 40살에 꼴딱 넘쳐서 병이 생기는 거고요. 누구는 60살에 꼴딱 넘겨서 병이 나는 거고 누구는 70살쯤에 꼴딱 넘겨서 병이 생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주변을 돌아보면 저희 애들이 어렸을 때는 원래 엄마가 날 때부터 아토피인 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평생 동안 멀쩡히 살다가 회사를 다니시던 40대 중반 아저씨들이 50대가 넘어서 갱년기가 되면서 면역이 좀 트러블이 있을 때 50대 갱년기가 넘은 아줌마들이 갑자기 성인 아토피나 건선, 피부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건 무슨 이유냐 하면 그 50년, 그 40년 동안 먹었던 게 컵에서 건강에 어떤 임계치를 꼴딱 넘은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난 다음에 그 임계치 자체를 낮추려고 노력하시지 말고 임계치 자체를 내 인생에서 멀게 두는 거죠. 사실은 내가 10년 후에 병이 걸릴 수 있지만 제 나이가 50대인데 한 30년 후에 걸리면 그게 그렇게 못 손대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생활의 질을 보시나 건강이 망가져서 병원 가서 쓰시는 병원비를 생각해 보시면 청정기 1개를 집안에 두고
내 몸에 들어오는 오염물질의 어떤 임계치를 계속 늘리고 시간을 늘리고 건강하게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을 가능한 건강한 시간을 많이 확보한다는 건 그렇게 굉장히 돈을 쓰는 것 같은 생각은 들지 않아요. 그래서 청정기를 꼭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고, 이제까지 가스 오염물질에 대한 오염물질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 청정기에서 그런 가스 형태의 오염물질을 거르는 역할을 하는 필터가 정말로 활성탄 필터거든요. 그래서 이 활성탄 필터의 기준을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앰모스피어 스카이랩 탈취 필터. 앰모스피어 스카이 탈취 필터에는 고도로 활성화된 코코넛 탄소 알갱이를 사용했습니다. 이 고도로 활성화된 코코넛 탄소 알갱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타사에서도 활성탄 필터가 있어요. 그런데 그 활성탄이 이 활성탄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고도로 활성화된 코코넛 탄소 알갱이라는 건 뭐냐면 탄소 알갱이에 구멍이 되게 많은 거예요. 구멍이 되게 많다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수많은 종류의 가스 오염, 기체화된 오염 물질을 그 구멍 안에 다 흡착하는 거죠. 그렇다면 구멍이 많고 공기와 맞닿는 표면적이 넓을수록 품고 있는 오염 물질을 되게 늘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재질이 고도로 활성화된 코코넛 탄소 알갱이다. 이게 벌써 일단 타사 청정기들이랑 잽이 안 되는 말이고요. 아이고 지나갔네. 그래서 그거는 저희는 또 무게가 일단 1,700g이에요. 1.7kg고요. 공기와 맞닿는 면적이 넓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기와 맞닿는 면적이 탈취 필터에 사용된 면적을 다 깔아보면 축구장 205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고도로 활성화된 탄소 알갱이, 그 다음에 1.7kg 양이 많아야 되는 거죠. 양이 많아야 되고 공기와 맞닿는 면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제가 이제 아주 초보 때 어떤 분한테 공기청정기를 프로모션하러 갔어요. 정말 사셔야 된다고. 근데 이제 그분이 삼성에서 아주 예전이에요. 지금은 퇴사하셨어요. 그 청정기를 만드는 파트에 계셨는데 이제 웬 아줌마가 와서 막 그 기술력을 논하니까 이제 너무 기분이 언짢으셨나 봐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막 그때도 막 1.7, 그때도 1.7kg인가 1.8kg인가 그랬거든요. 옛날 청정기도. 그래서 막 그렇게 말을 했더니 아이고 아줌마 연탄 한 장도 1kg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소가 양이 많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연탄을 생각해 보시면 연탄이 공기와 맞닿는 면적은 딱 연탄 지름 위아래 면이거든요. 그리고 구멍이 나 있는 그 몇 가지 면이잖아요. 공기와 맞닿는 면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연탄을 생각해 보시면 무게는 많지만 공기와 맞닿는 면이 적잖아요. 근데 저희는 다 쪼개져 있고 한 개 한 개의 활성탄이 고도로 활성화된 그 압축으로 된 활성탄이기 때문에 그 안에 공기가 맞닿는 면적에 그 구멍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무게도 자랑하셔야 되지만 저희 청정기는 정말로 저는 이 수많은 가스 오염 형태의 물질을 줄줄이 나열할 때 최고의 자랑은 그 모든 가스 오염 물질을 품을 수 있는 공기와 맞닿는 면적이 굉장히 넓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 집진 필터 얘기가 나오겠지만 집진 필터는 뒤에 설명에서 이 CADR 수치가 빠졌어요. 그 탄소 알갱이는 무게가 중요하고 공기와 맞닿는 면적이 기준이라면 지금부터 나오는 집진 필터는 일단 크기가 중요하고요. 그 크기 안에 먼지를 걸르는 입자가 굉장히 작은 것까지를 걸러내야 되는 그 집진 크기가 되게 그 쫀쫀한 크기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모터의 성능으로 분당 얼마만큼의 면적의 공기를 입자를 제거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게 분당 클린에어 델리버리 레이트 맑은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양이 1분당 8.5 立方리터라는 거죠. 이거는 니네가 너무 비싸. 그렇게까지 비싼 걸 쓸 필요가 있어? 라고 생각하실 때 가격 비교를 해보시면 저희가 핸드폰도 용량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고 컴퓨터도 용량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고 USB도 용량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용량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수많은 물건 중에 저희 청정기도 포함돼요. 그건 기능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CADR 분당 8.5 立方리터에 해당하는 CADR을 비교해 보시면 우리가 흔하게 렌탈을 하는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그 청정기 같은 거의 공기 정화율은 거의 1분당
아주 심하게는 수입품 같은 경우는 3.3 입방미터도 있고요. 4.5에서 4.6 입방미터의 공기청정기가 주류를 이루어요. 그리고 막 모가지가 돌아가면서 200만 원 호가하는 그 청정기도 1분당 공기 정화력이 6에서 7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4.5 정도에서 4.5 정도에서 6.5 정도까지 이 입방미터가 올라가는데 렌탈 비용 한 70, 80만 원 정도 청정기가 220만 원까지 뛰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1분당 8.5 입방미터의 공기 정화력을 가지고 있는데 158만 원. 이러시면 정말 엄청난 용량을 가지고 있는 USB가 헐값이라고 생각하시는 것과 같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 코스코 같은 데 가셔가지고 USB가 최저가로 같은 용량인데 굉장히 싼 USB가 있어요. 그러시면 어떡하시겠어요? 몽창 사오시잖아요. 그런 건 사는 게 이득입니다. 그래서 저희 거는 비싼 게 아니고 사는 게 목숨과도 관련되고 무조건 저희 청정기는 158만 원에 사시는 게 이득입니다. 이제 이런 뭐 필터를 구분하실 수 없는 능력 있으신 분이 있는데 정말 필터를 비교해 보시면 허접하게 이루 말할 수 없고요. 또 막 머리 쓰셔가지고 설명 다 들으셔가지고 그 SNS 다른 사이트 같은 데 가셔가지고 겉모양만 우리 엄마 닮은 이모 같은 청정기 데려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싸구려는 이렇게 모양만 같은 가짜라는 거, 얼토당토하는 가짜 같은 거 쓰시지 마시고 이게 다 지금 필터의 종류거든요. 얼핏 보셔도 떼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건 가격을 결정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 저희 청정기는 영국 알레르기 재단 인증을 받았어요. 전 세계에서 몸의 건강을 망치는 알레르기라는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유발 물질을 인증해주는 좋은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은 기관이 영국 알레르기 재단인데요. 여기 보시면 12가지 전 항목이 인정받았고요. 102가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인증받았어요. 근데 약간 헷갈리시는 게 뭐냐면 이 안에 어떤 걸르는 물질이 없다고 어머 이 청정기는 더 못 걸르나 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에 대한 인증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알레르기가 발생하는 물질에 대한 것만 리스트업이 되어 있는 거지 뇌출혈을 일으키는 물질에 대한 리스트 되어 있지 않고요. 호흡기를 이상시키는 물질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뭐 안구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은 전혀 이 안에 리스트업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오염 물질이 혈류를 타고 돌면서 몸을 망치는 것 중에 피부에 관련된 알레르기에 관련된 것만은 다 인증을 받았다. 여기 나온 리스트이기 때문에 여기 나온 리스트가 없다고 저희 청정기가 못 걸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집진 필터가 그 성능을 보시고 그 집진 필터의 어떤 그 오염 물질을 걸르는 사이즈를 가지시고 걸르냐 못 걸르냐를 확인하시는 게 맞는 거지 이 리스트에 있냐 없냐가 저희 청정기 기능을 다 대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유명한 인증을 받을 때 여러 전 항목 인증에서도 보시면 아까 그 나쁜 가스 오염에 대한 거는 이렇게 쭉 보시면 그 비태성에 대한 거는 웬만한 건 거의 인증을 받았거든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다음에 초미세먼지인데요. 초미세먼지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예전에는 초미세먼지 자체로 초미세먼지를 먹었을 때 몸에 건강을 일으키는 게 문제였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 미세먼지라는 건 예전에는 이렇게 눈에 보이게 초미세먼지였잖아요. 요새는 그 나노미터가 더 달게 부서져요. 그래서 맑은 날인데도 미세먼지가 나쁜 날이 있어요. 초미세먼지가 나쁜 게 아니라. 근데 초미세먼지는 물론 몸속에 들어가서 폐의 어떤 일부에 내장에 다 바뀌니까 나쁜 거지만 미세먼지 정도는 웬만하면 코털이나 목구멍에서 걸러져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미세먼지가 갖고 있는 가장 나쁜 점은 우리 건강에 생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나쁜 물질을 옮기는 매질이라는 거예요. 매질. 용매쟁이처럼 나쁜 물질을 다 이고지고 옮기는 버스, 교통수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 실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자체도 나쁜 일이지만 그래서 미세먼지가 매질이 된다는 거, 뭔가 나쁜 물질을 옮긴다는 거, 바이러스를 옮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미세 플라스틱을 옮기고 이런 식으로 나쁜 물건을 이동하는 버스나 새마을호가 되는 거예요. KTX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집진 필터가 무엇을 걸르냐 생각해 보시면 알레르기 인증 재단에서 말하는 그 물질은 당연히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니까 걸르지만
이 사이즈 이상인 건 다 걸러내는 거예요. 매질로서. 그래서 어떤 그 성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크기로 모든 걸 걸러내는 굉장한 집진 필터라는 걸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흔하게 이 설명이 안 통하는 이유가 뭐냐면 단위가 입력이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머리카락은요 50에서 70 마이크로미터고요. 미세먼지는 10 마이크로미터예요. 그 미세먼지가 다시 한 4분의 1로 쪼개지는 게 초미세먼지라서 2.5 마이크로미터라서 PM 2.5의 공포 뭐 이런 다큐멘터리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2.5 마이크로미터 이하가 초미세먼지고 동물의 세포는 10 마이크로미터예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저희 세포의 어떤 그 크기가 10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두께라는 거죠. 박테리아는 1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사이즈거든요. 바이러스는 10 나노미터. 근데 이 나노미터로 가니까 또 머리가 헷갈리더라고요. 100 나노미터는 0.1 마이크로미터예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막 이러잖아요. 바이러스를 걸른다는 건 그러니까 니네 청병기가 코로나 걸르냐고 못 걸르냐고 막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코로나 써 있는다고 걸르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도 0.1 마이크로미터보다 더 잘게 부서진 거 0.0 저희 집진 필터가 0.0024 마이크로미터 이상을 걸르잖아요. 재수가 없어서 바이러스가 0.0024보다 더 잘게 나누어진 바이러스 그거는 못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0.1 마이크로미터에 웬만한 바이러스의 명태를 가진 모든 입자는 저희 성명이가 다 걸러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걸른다고 리스트업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이즈를 가지시고 그 능력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뒤에 나오는 얘기는 미세 플라스틱 미기가 나오는데 미세 플라스틱은 평균 50 나노미터 정도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0.5 마이크로미터인데 이거는 좀 기억하시면 좋은 게 뭐냐면 0.5 마이크로미터부터는 동물 세포가 10 마이크로미터이기 때문에 세포막을 뚫고 들어가요. 미세 플라스틱이. 그래서 세포막을 뚫고 들어가서 세포를 괴멸시키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세먼지 없는데 그렇게 뭐 꼭 청정기 써야 돼? 막 이러시면 전기가 아끼신다고 코도 놓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미세먼지로만 숨을 쉬어서 몸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고요.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 플라스틱을 마시고 계시기 때문에 집에는 정말 청정기 집진 필터를 꼭 돌리셔야 합니다. 근데 꼭 헤파 아니잖아. 안 써 있으니까 헤파라고. 그럼 또 헤파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헤파 필터라는 건 국제 기준이에요. 0.3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를 99.7% 잡아주는 게 국제 기준이거든요. 저희 집진 필터는 0.0024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먼지를 99.99% 걸러주기 때문에 헤파 저런 정도의 기준은 그냥 고등학교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저희는 특목고 그런 정도의 기준이기 때문에 잽이 안 되는 거니까 헤파 필터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상식으로 한번 알고 계시면 좋은 게 KF80 마스크, KF94 마스크, 99 마스크에 대한 걸 이렇게 보시면요. 마스크의 입자로 보시면 바이러스를 걸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마스크를 끼면 99% 이상 걸러낸다고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바이러스라는 게 바이러스 자체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 바이러스는 반드시 비말, 침에 붙어서 이동하거나 미세먼지에 붙어서 이동하거나 초미세먼지에 붙어서 이동하기 때문에 그 매질로 같이 뭉쳐있는 사이즈 정도를 걸르는 마스크면 다 걸러내는 거죠. 그래서 비말, 지금 미세먼지 없으니까 뭐 그렇게 뭐 우리가 나쁜 거 마시겠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밥 먹으면서 막 침 튀고 얘기하시잖아요. 숨 쉬면서도 얘기하시고 땀도 이동하고 다 이런 식이면 얼마든지 이제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만으로 나쁜 입자가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고정관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중요한 얘기가 이건 이따가 제가 단톡방으로 올려드리거나 아니면 필요하신 소비자분들에게 전달할 예정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동영상을 제일 좋아해요. 좀 오래된 거지만 예전에는 지금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서 보시면 초미세먼지가 몸을 어떻게 망치는지에 대한 비전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거 목소리가 되게 무서워요. 중국 동영상인데 나는 미세먼지다 막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난 너의 혈류를 타고 죽는다 막 이런 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청정 잡고 잊어먹고 안 틀고 자는 저희 딸내미한테 제가 언젠가 한번 보여줬는데 저희 딸내미가 뭐 호러야? 그런 적이 있는데 한번 보고 그다음부터는 청정기를 끄지 않고 자기 전에 꼭 켜고 자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잠깐 뉘앙스만 보시면 所以在科学家 이런 的帮助下， 식이에요. 我们把它做成了一个动画。 我是 PM2.5， 이렇게 我 나오죠. 的地球 나는 很多 미세먼지다. 막 이렇게 多 나오잖아요. 环钢听，各粒重金属，每一个都带着利器。
在攻击人类的闯关游戏里，我很少失手。第一关鼻孔。 그래서 결국 미세먼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건 청소 열심히 하신다고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청소에서 바뀌는 입자는 사실 콧구멍이나 목구멍을 통과해서 다 걸러지거든요. 우리가 청정기라는 돈을 주고 사는 기구를 통해서 걸고자 하는 건 혈류를 타고 돌아서 허파과리 끝에까지 가서 꼬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들어가서 대식세포, 면역세포 다 죽이는 거죠. 면역세포 다 죽이고 그래서 몸이 망가지는 거다. 그래서 요거는 청정기에 관련된 이 미세먼지에 관련된 동영상은 따로 드리도록 하고요. 결국 눈에 들어가서 코에 들어가서 기관지에 폐에서 각각 더 작은 사이즈가 폐 깊숙이 허파까리까지 가서 꼬여 있기 때문에 토탈리 몸을 망가뜨리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미세먼지에 관련된 거거든요. 날이 뿌연 날은 초미세먼지지만 지금 같은 날은 좀 하늘이 흐리거나 이런 정도면 미세먼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미세먼지가 이미 매질의 역할을 굉장히 나쁜 매질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우리 건강을 망치는 중요한 이유고요. 뭐 눈을 망치고 코를 망치고 피부를 망치고 폐를 망치고 심장을 망치고 이런 거는 알레르기 재단 인증에 기준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건 피부에 관련된 인증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다각도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유엔 사무총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국제 기준에 대한 걸 강화하겠다. 그래서 이 표가 현재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120 정도가 되면 나쁨인데요. 120 이상에 대한 나쁨이 시작되면 저 120 정도에 해당하는 그 초미세먼지 나쁨 그 수치가 어디냐 하면 터널 안이에요. 터널 안.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됐고 제일 공기질이 안 좋은 터널 중에 왕이 남산 터널이거든요. 남산 터널 안에 그냥 이불 깔고 자시는 게 그 정도의 공기가 120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미세먼지로 볼 때 나쁨 정도 이러면 보통 140, 150 어떤 때는 보통 그 정도 올라가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공기 중에 돌아다니시는 게 남산 터널에 이불 깔고 주무시고 남산 터널에서 밥 먹는 것과 똑같은 기준이에요. 그래서 소비자가 이 공기가 나쁘다는 게 얼만큼 안 좋은 거냐를 좀 심각하게 아시려면 이 수치에 대한 거, 미세먼지 나쁨, 좋음에 대한 수치를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다는 거. 수치를 가지고 얘기하시고 남산 터널 기준으로 얘기하시면 훨씬 더 정확하게 아실 수 있거든요. 또 하나는 에어로졸이에요. 흐르고 있는 밀폐 공간 집단 감염, 바로 에어로졸 전파 때문입니다. 공기 중 미세먼지나 침방울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달라붙어 에어로졸 형태로 떠다니다가 흡입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에어로졸 감염은 요즘처럼 미세먼지나 지금 미세먼지 전에 무슨 말이 나왔어요? 비말에 쌓여서 같이 이동한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미세먼지 없으니까 지금은 코드 뽑아놔야지가 아니에요. 미세먼지로 망가지는 건강이 아니고요. 이제는 바이러스로 망가지는 건강이거든요. 그리고 변이도 엄청 많잖아요. 우리가 어떤 변이에 걸릴지 알 수 없는데 그냥 비말로 움직이는 거죠. 근데 비말에 쌓여서 같이 바이러스가 움직이는 사이즈가 거의 0.5 마이크로미터, 0.7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사이즈이기 때문에 집진 필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 비말에 쌓여서 언젠가 뭐 작년에 파주에서 위층에 어떤 환자 하나가 있었는데 아래층부터 위층까지 모든 사람이 다 걸렸잖아요. 근데 마스크 낀 사람만 걸리지 않았잖아요. 그 필터링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집진 필터의 기준을 아셨으면 좋을 것 같고, 집안에 청정기를 안 두시면 정말로 이제 건강에 문제가 되는 게, 이게 2020년 8월 달에 구로구에 있는 어느 아파트가요. 한 라인이 1층부터 23층까지가 다 바이러스 환자가 나왔어요. 15명인가 한꺼번에 나왔거든요. 근데 밖으로 나가지 않은 사람도 걸린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환기구로 걸린 게 아닐까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러면 정말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당국에서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2020년 12월이 돼서 환기구를 통해서 퍼졌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건강을 망칠 수 있는 건 초미세먼지뿐이 아니라 미세먼지, 공기 중에 있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여러 가지 입자를 통해서 이제 바이러스가 옮는다는 거죠. 그 입자를 얼마만큼 사이즈를 걸르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미세 플라스틱이에요. 이건 정말 무섭거든요. 시간이 없지만 이건 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가 실내보다 미세 플라스틱 발생이 약 1.5배 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직경 5mm의 알갱이는 작은 콩알만 해서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직경 50나노미터 입자로 쪼개지면 무려 1000조 개나 나옵니다. 그만큼 미세 플라스틱은 입자 크기가 다양합니다. 문제는 아주 작은 입자들입니다.
작을수록 우리 몸에 잘 침투하고 해로울 가능성이 큰데 여기에 플라스틱의 속성이 더해지면 더 위협적입니다. 쪼개놓으니까 먹고 있잖아요, 모르게. 그게 시사점인 거예요. 그게 플라스틱의 역습이고 이제 경고를 준 거예요. 50내노미터는 세포막을 뚫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세포입니다. 상피세포.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면은 세포 아까 지금 25분 제가 30분 지났고요. 45분 1시간 만에 세포막이 다 터져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시간 안에 이런 세포 사멸이 거의 일어납니다. 지방 공기를 빨아들여 부유 물질을 모으는 장비를 설치합니다. 모든 시료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피크를 확인을 해보면 이 물질은 폴리에틸렌이 맞는 거죠. 실내가 실외보다 미세 플라스틱 발생이 약 1.5배 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플라스틱의 종류는 여기 보신 것처럼 집 안이 더 많아요. 왜 그러냐면 식구들이 옷도 갈아입고 그다음에 생활용품 중에 굉장히 많고 사람이 없어도 왜 아파트 휴가 갔다 와도 바닥 닦으면 먼지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뭔가 매질의 역할이 굉장히 다양해진 거죠. 그런데 그 안에 이제 정말 미치겠는 거는 미세 플라스틱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세 플라스틱이 세포막을 뚫는 정도의 50나노미터라고 나왔지만 저 뉴스를 자세하게 보시면 50나노미터라고 짐작하는 거지 50나노미터 이상이 아니에요. 50나노미터보다 더 쪼개질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쪼개져서 더 미세하게 그냥 공기 중에서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엔 뿌연 날만 우리가 공기를 통해서 건강을 망친다고 생각하시지만 뿌연 날은 초미세먼지가 들어가서 망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맑은 날은 청소하시잖아요. 여러분 맑은 날 청소 안 하시나요? 일반적인 먼지, 그냥 미세먼지, 침방울, 땀방울, 우리 어떤 공기 중에 떠다니는 여러 가지 그런 여러 가지 먼지 형태로도 이 미세 플라스틱이 둥둥 떠다니는 거죠.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을 흡입하기 때문에 세포를 뚫는 미세 플라스틱을 거르는 거로도 저희 집진 필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포막이 다 터져 나가서 세포가 괴멸해요. 그냥 세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사멸이 거의 1시간 안에 끝나고요. 폐가 맨 처음에 이렇게 뚱뚱해져요. 그 동영상을 보시면 이제 플라스틱 막 들어간 거죠. 그래서 폐가 뚱뚱해지는데 보통은 저희 몸의 면역체계는 세포가 이상하다. 그럼 면역 물질이 같이 나와요. 그래서 그 세포를 정상화시키거든요. 근데 이거는 세포가 망가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미세 플라스틱은 면역 물질이 인식을 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면역 체계 이상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자꾸 이상한 바이러스가 창궐 하는 이유도 바이러스가 창궐 하는데 백신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정말 막을 수 있는 약물이나 백신이 따라갈 수 없는 어떤 한계도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인간이 만든 환경 오염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단위의 몸에 있는 세포 단위 자체를 망치는 게 공기를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숨 쉬는 게 하루에 20에서 25km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저희 본사에서 만든 집진 필터에 해당하는 기준이죠. 일단은 굉장히 넓잖아요. 앰모스피어 스카이랩 헤파 필터. 9.6m죠. 앰모스피어 스카이 헤파 필터는 약 9.6m 길이의 필터가 이 작은 공간에 촘촘히 겹쳐 있습니다. 더불어 0.0024 마이크로미터의 입자까지 이 걸을 수 사이즈는 있도록 굉장히 설계했죠. 중요하죠. 왜냐하면 초미세먼지 제가 기준이 2.5 마이크로미터인 점을 감안한다면 초미세먼지보다 무려 1000배나 작은 입자까지 걸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건강에 이상을 더 쉽게 비교해 일으킬 수 보겠습니다. 있는 호흡과 만약 여기 관련된 있는 이 모든 직경 물질을 2m 대형공이 초미세먼지라면 막아주는 그런 사이즈예요. 앰모스피어 스카이는 직경 2mm의 쌀알 크기도 걸러줍니다. 선배의 직경 차이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저 사이즈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건 앞으로도 발생될 건강에 이상을 일으키는 호흡과 관련된 모든 물질을 막을 수 있는 물질의 어떤 크기를 막을 수 있는 사이즈라는 거죠. 그래서 저 집진 필터는 굉장히 저기 중요하고요. 이렇게 아주 작은 점. 타사의 어떤 청정기는 저렇게 큰 초미세먼지 어쩌면 미세먼지에 맞추는 것만으로 청정기가 제한되기 때문에 저런 그 어떤 사이즈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호흡을 잘해서 건강하다는 포커스에 맞춘 청정기이기 때문에 저희 그 집진 필터의 사이즈는 감히 따라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짜 청정기 쓰시면 안 되고 또 하나는 모터예요. 이건 왜 중요하냐면 필터가 이때까지 말씀드렸잖아요. 필터가 촘촘하고 기능이 좋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촘촘한 필터가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멀리까지 가면서 순환을 시켜서 공기를 맑게 하는 능력은 결국 모터거든요. 그래서 이 모터는
강력한 기능이 있어야 되고 소음은 최소화되는 거. 이게 말은 굉장히 쉬워요. 강력한 능력인데 소음은 최소화. 이런 말을 타사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절대 찾을 수 없다는 거. 모토에 해당한 저희는 특허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국제적인 인증, 리스트업이 다 돼 있죠. 인증 받은 거고, 타사 청정기와 같이 비교해 보셔도 절대 비싼 청정기가 아닙니다. 목숨을 살리는 생존과 관련된 건강에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기능을 하는 청정기이기 때문에 타사와 비교해 보시면 필터 가격을 비교해 보셔도 인터벌, 필터를 가는 인터벌을 비교해 보셔도 필터의 크기를 비교해 보셔도 기능을 비교해 보셔도 사용하시는 성능 대비 비교해 보셔도 저희 청정기는 건강에 관련되어 있는 굉장히 가성비 높은 청정기지 절대로 비싼 청정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청정기는 필터는 기능을 다하고 모터는 강력한데 소음은 적고 굉장히 기능 대비 가격은 정말 싸다고 할 수 있어요. 기능 대비 목숨과 관련돼 있는 목숨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고요. 국제적인 인증 다 받았고요. 그다음에 뭐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날인데 아직도 청정기를 할까 말까 생각하시는 소비자분들이 있다면 지금은 초미세먼지만 걸리는 게 청정기 기준이 아닙니다. 바이러스도 걸러야 되고 미세 플라스틱도 걸러서 호흡으로 인해서 혈류가 망가지고 혈관이 망가지고 뇌기능, 호르몬 특이가 이상이 있는 근본적인 건강을 찾을 수 있는 좋은 제품으로서의 청정기를 꼭 구매하셔서 건강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